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오늘 으픽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발렌시아입니다. 지로나는 지난 경기 1대1로 좀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도 사비오가 돌아오면서 팀의 공격 에이스가 돌아온 상황은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도브비크의 이탈도 출전 시간에 비해서 포인트를 잘 쌓는 스투안이라는 노장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측면을 경유하는 방식이 모두 통하는 지로나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로나의 공격 시스템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렌시아는 상대가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편이라서 발렌시아의 공격력도 어느 정도는 지난 경기와는 달리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홈 원정에서의 수비 능력치는 차이가 큰 편인데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적극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발렌시아의 원정 실점 기록은 7경기 15골로 경기당 2골이 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로나의 승리가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발렌시아의 원정 수비력이 너무 처참한 것이 이유고 도브비크가 이탈한 자리도 스투아니가 메우면서 뎁스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현재 지로나의 빌드업이나 공격적인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벌리와 셰필드입니다. 벌리가 지난 경기에서는 4-4-2를 가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트햄에게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기는 했어도 86분 자책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웨스트햄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등 조기에 실점하고 끌려다니는 것에 대한 대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싶어 보입니다. 물론 이 성향을 이어간다면 빈공에 시달렸던 다이치 체제의 롱볼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는 합니다. 셰필드 입장에서도 후반에 골이 나오면서 승점을 따오는 모습을 왕왕 보이기는 한 편입니다. 다만 브라이튼 전에서의 골은 상대 자책골이었고 지난 경기 골도 크로스로 단순하게 올린 것을 맥버니가 마무리를 잘 지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더티함을 무기로 경기를 늘어지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는 편이라 다득점 성향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벌리가 지난 경기에서 4-4-2로 초반에 실점이 나오는 성향을 나름대로 지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티함을 무기로 실점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셰필드의 성향과 벌리가 애초에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모자랐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라요입니다. 빌바오는 라요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편이었습니다. 양 윙어들의 기동력이 뛰어난 편이라 라요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나오는 순간을 돌파하는 면모를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라요가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뒷공간을 꽤 내주는 편이고 압박을 이겨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라요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문제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산세트가 압박을 이겨내는 면모가 상승하면서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편입니다. 라요는 전방 압박으로 바르샤나 레알을 물먹이는 등 강한 압박 위주의 플랜을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로나와 아틀레티코 등 동적이고 기동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빌바오의 측면 수비 자원들이 느리다는 점을 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이런 팀들 중에서는 전력이 가장 떨어지는 편이라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의 수비 대응이 아주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빌바오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라요의 압박 축구가 제법 괜찮은 성과를 얻고 있지만 결국 압박이 풀리는 순간의 수비적인 면모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빌바오가 홈에서 강하고 양 윙어들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라요를 꽤 잘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라요의 압박에 측면 수비가 허덕일 수는 있겠지만 라요는 빌바오 같이 동적인 팀에게 상당히 약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에버튼입니다. 노팅엄은 포백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올 시즌에는 꽤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엘랑과 화이트의 활약이 좋았지만 결국 수비적인 면모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사실 엘랑가와 화이트의 위치도 선수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중요한 자리에 화이트가 아니라 연계 능력이 부족한 엘랑가를 놓는 것은 오히려 공격력을 깎아먹는다는 평가입니다. 정작 에이스 화이트는 우측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에버튼이 지난 경기 지기는 했지만 억가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가르나초의 원더골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전 기대 실점은 0.04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자 맨유가 정신을 못 차리는 등 승점 징계와는 별개로 경기력과 기세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팅엄이 올라와 준다면 다이치 감독이 좋아하는 역습을 상당히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버튼이 유리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노팅엄의 공격 페이스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양 윙어들의 포지셔닝은 늘 변수입니다. 에버튼이 오히려 노팅엄이 올라오게 된다면 주무기인 역습을 더 갈고 닦을 수도 있고 지난 경기 패배도 사실은 억가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5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맨유입니다. 뉴캐슬은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이지만 이 엔트리로도 홈에서 4대1로 첼시를 격파하는 등 확실히 홈에서는 힘을 받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중앙에서의 압박 능력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운영은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맨유에게 2연승을 기록하는 등 맨유의 약점인 수비를 꽤 잘 공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는 좋지 못한 경기력에도 공격진은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라고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간격 유지가 잘 안되면서 상대가 활동할 공간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인데 이 공간을 100% 커버하기에는 맥과이어의 좋지 못한 민첩성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3대0으로 이겼던 에버튼 전에서도 가르나초의 원더골을 제외하면 전반전은 아예 에버튼의 페이스라고 보아도 무방했을 정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뉴캐슬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뉴캐슬이 홈에서는 아주 강한 상황이고 이는 스쿼드 상황이 박살난 지금도 유효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맨유가 골은 생각보다 기록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수비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결과만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과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